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우리 기술 투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9,700원에 1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작년에요. 조금 됐어요. 아,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앞으로 주가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거 매수하실 때 어떤 거 네. 때문에 매수하셨을까요? 캐피탈을 뭐 그렇다 하길래 그때는 괜찮다 해서 했는데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일단 네. 좀 과거에 우리기술 투자가 랠리가 나왔던 이유가 두나무 네, 지분 네. 투자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 두나무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 업비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네. 대한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이 물론 업비트나 빗썸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업비트라던가 빗썸의 이용자 수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가상화폐 관련주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가치를 부각받으면서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스마트해지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해외 거래소에 코인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이유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달리면은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추가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거래소에 뭐 지금과는 다른 어떤 상품을 또 판다던가 아니면은 가상화폐에서도 뭐 특별한 뭐 우리나라 그 이용자들이 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 나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좀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기간에 어떤 뭐 이런 가상화폐가 다시 상승세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이제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을 딱 보시면은 가는 종목군들만 가고 어떤 뉴스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태양광주들 하락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IRA 관련돼서 완전 철폐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이유로 지금 OCI 홀딩스부터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다 급락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뉴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정책과 관련된 발언들이 관련주들을 움직임을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이 뭐 어떤 후보군 입에서 나온다던가 어떤 정책으로 아니면 CBDC라던가 이런 쪽으로 뭔가 연결이 돼서 뭔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분간 반등은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좀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6천 얼마일 때게 네. 이제 한 7천 원 정도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지 좀 손실을 좀 줄여야지 이래 했는데 지금 7,070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7,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란가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번에 다 팔기 좀 그러시면은 한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네. 나머지를 8,000원까지 한번 보세요. 8,000원 정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120일 이평선, 장기평선만 올라타주면은 추가 시세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이 좀 급하지 않다. 좀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버텨볼 수 있겠다 하시면은 아예 그냥 손절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올라왔을 때 8,000원 이상으로 갔을 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예수금이라던가 본인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OCI 홀딩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7만 8천 원에 10%에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조금 됐는데 네. 오늘 막 많이 혹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락해봤어요. 네, 오늘 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주호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뭐가 아쉽냐면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선택했으면은 조금 좋았을 텐데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하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내 공화당에서 지금 IRA 완전 폐기를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랑 지금 태양광이 같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국내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빠졌냐면 공화당은 트럼프가 소속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발의를 해서 압박을 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투심이 작용을 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럼프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세 카드를 다시 끌어낼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6월에 연준이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 안 하면은 그래? 니네가 안 해? 이러면서 또 관세 카드를 또 만작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호의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뉴스 하나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빠진 감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솔루션이라던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저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좀 손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태양광주들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면은 분명히 OCI 홀딩스도 뭐 지금 하나솔루션만큼의 그런 대장격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한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OCI 홀딩스가 지금 다른 태양광주들에 비해서 힘을 못 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번 실적 1분기 실적에서 하나솔루션은 영업이익이 완벽하게 흑자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OCI 홀딩스가 적자는 아닌데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힘을 못 냈습니다만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와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분기라던가 올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태양광주들은 특히나 지금 신재생과 같이 묶여있는 섹터군들은 오히려 대선 끝날 때까지는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저렇게 말을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대선 후보자들이 이쪽으로 되게 강하게 언급을 하고 만약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이셔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손절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은 확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되겠어요? 연수 조금 몰타기 하면 안 되겠어요?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일단은 지금 7만 원대를 이탈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지면은 6만 5천 원까지도 열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조금 더 빠진다라는 걸 가정하에 일단 7만 원을 지키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7만 원 지키고 나서 다시금 양봉 만들면서 힘이 실리는지를 그때 보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하나솔루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38,850원에 지금은 30%입니다.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이게 산지가 한참 됐어요. 20%를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20% 샀거든요. 그래요. 사고 나서 또 요 근래에 좀 치고 올라가서 그때 네. 한 10%를 사가지고 좀 물타기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는 그런 대로 본전 가까이 됐는데 네. 오늘 또 많이 빠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해서요. 아, 오늘 또 많이 떨어져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하나솔루션 한 1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하셨고 또 중간에 비중도 확대를 하셔서 지금 한 30%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일단 오늘 좀 빠져서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네. 미국에서 이야기가 또 들려왔죠. 세액공제가 2028년 때 폐기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존의 기간보다 좀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셀 공장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모듈 가격에 대한 상승 모멘텀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 이번에 1분기 실적으로 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하나솔루션은 지금 정부 정책 모멘텀, 국내 정책 모멘텀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2차 토론이 또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도 다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1차 TV 토론 이후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세론으로 나오기보다는 신재생은 지금 미국에서도 태양광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신재생 발전 비중 10%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혹시 30%를 시청자님이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는 중간에 비중 확대했으니까 중간에 한 번은 좀 털고 가고 싶으세요?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번전 놓아가지고. 네네. 근데 지금 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욕심이 나긴 나는데요. 이걸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답답해서요. 네, 욕심 내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이번에 그 전에 2024년 이제 기점으로 넘어올 때 38,000원, 9,000원을 돌파를 못 하다가 이번에 4만 원 돌파를 해줬어요.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이제 대선 관련돼서 한번 시세 흐름이 나와서 4만 원 이상의 돌파 흐름이 나오고 4만 원에서 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온다면 저는 비중을 10에서 15%는 한번 수익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약간은 수익에 있어서 아쉬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하나솔루션이 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에 한번 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저는 4만 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분할로 계속 매도를 뭐 2%, 3%, 5% 이런 식으로 해서 10에서 15% 정도는 분할 매도 해 주시고요. 그 네. 이후의 물량은 하나솔루션은 만약에 내가 남은 물량 한 10에서 15는 장기적으로 본다 해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TV 토론 끝나고 만약에 세론보다는 저는 금요일 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세 나왔을 때 10에서 15% 비중 안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분할해 주시고 남은 물량은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분할 매도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시청자님 계좌의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오닉홀딩스고요. 네. 매수가가 5,600,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0%예요.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이요? 예, 오늘 들어갔는데 네. 거래대금이 좀 실력으로 해서 좀 좋은 일이 있는 거 싶어서 들어가는. 아, 네. 주가가 또 연일 올라줬는데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지은 대표님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매수가 5,600원이셔서 추격 매수 오늘 하신 것 같아요. 네, 야수를 심장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종목 자체가 이번에 5세대 로봇속 관련해서 유럽연합 C 인증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어저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유럽 시장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된 건데 그 전에는 이제 미국 뭐 메타 그리고 IBM이 주도하고 있는 얼라이언스에 출범을 같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미국 시장 내에 기대를 했다가 이제 유럽 시장까지 뻗쳐나가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어저께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 5,600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 시세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매수가 이상에서 오늘 5,950원을 이제 경신을 해줬고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기 때문에 추가 시세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탄력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5,900원의 가격대, 뭐 6,000원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반드시 비중이라도 꼭 줄여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익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비중 30%는 물론 지금 이 이슈만 두고 보면은 저는 굉장히 원익홀딩스 입장에서는 좋은 이슈, 글로벌 시장,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 종목을 오늘 추격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관점이 더 크신 거 아니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이 나면 오늘 고점까지는 저는 다시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매수가 이상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요즘 제가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로 비중을 무조건 10에서 20%는 확 줄여 두셔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원익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뭐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거의 대장주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주적의 성격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붙고 가다 보면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서 다른 섹터와 같이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응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남은 물량은 장기적으로 좀 가게 되더라도 내가 더욱더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감수를 하겠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권에 도달을 하시면 비중 분할 매도 하셔서 수익 챙겨가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익홀딩스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종목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이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전기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81,084만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6%.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이요. 네. 오래되셔서 또 고민되실 것 같은데 네네네네.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이주 본부장님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작년에 체코 수주한다고 뉴스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셨을까요? 그때 한참 올라갈 때 그때 네.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이게 원래 거진 9만 원대 된 거 지금 제가 네. 조금씩 그거 매입을 해서 지금 가격을 낮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6%까지 됐어요. 네, 일단은 지금 원전주들 흐름을 잘 보시면 지금 BHI랑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적으로 네.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가스터빈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랑 BHI 같은 경우는 그 가스터빈에 대한 사업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한전기술이라던가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기업의 어떤 성향이라던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딱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신규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설계와 관련된 공시가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BHI만큼의 그런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어떤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한전기술은 이제 원전의 설계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원전 설계 이력을 토대로 이거를 수출을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엔 SMR과 관련해서 뭔가 설계에 대한 공시라던가 어떤 소식이 나와주면은 저는 주가가 여기 구간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지금 원전 안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뭐 명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여기서 막 따라잡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잡을 만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주지 않으면은 사실 자발적으로 어떤 주가가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간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비중이 좀 많은 상황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75,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은 좀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2년도 이때 75,000원 선부터 잘 보시면은 라인 자체를 이 라인을 정확하게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는 걸 보실 겁니다. 특히나 이때 이제 체코 수주 나왔을 때 확 갔던 거 말고는요. 계속 75,000원 부근만 오면은 자꾸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손실을 좀 줄이면서 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7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를 좀 줄이시고 그 나머지를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해서 비중 확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가지고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전을 종목 교체를 해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랑 BHI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후속 종목으로 한전기술이라던가 한전캐피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시세는 나올 건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라던가 BHI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 원전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게 되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그래서 일단은 75,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으시고 올라오면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만회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중을 좀 줄이는 의견 주셨고요. 종목에 대한 해답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친절하신 이주원 부장님. 네, 내일도 AI 인프라 관련해서 좀 올라줄까요? 아무래도 젠스랑 CEO의 발언이 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오늘 흐름을 보면은 다시금 고점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라던가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여기 매일경제TV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네. 네, 혹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저희가 좀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이랑 매수가랑 비중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상담해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거라서. 네네. 그거 SK 이터닉스인데요. 아, SK 이터닉스요? 네. 혹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500원이 25%요. 아,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일단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19,000원대, 20,000원대 사이가 사실 저항대였는데 돌파가 확실하게 시원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태양광이랑 풍력도 있지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부르는 SOFC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ESS에 대한 모멘텀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태양광주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버텨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어쨌든 그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공급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을 했는데 공급을 하고 나서 그러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저는 오히려 ESS 쪽과 관련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다시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특히나 태양광들 관련주들이 좀 쉬어갈 때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면서 추가 상승할 저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매니저님께서도 SK 이터닉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종목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비중이 조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일 만약에 음봉 출발하면은 조금 비중을 한 10% 정도만 덜어내시고 15% 정도를 가지고 한 27,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내일 음봉 나오면 조금 비중을 축소시키고요. 네네네. 왜냐면 이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도는 네.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수익 중이시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좀 관리하자라는 취지로 한 1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한 27,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네. 이따 공략주 힌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LNG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또 해상풍력이라는 키워드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른 힌트는 또 없을까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요. 네. 어떤 종목인지 또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떤 섹터가 올라줄까요? 참 오늘 요즘에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의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혹시 궁금하신 종목 상담해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실까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네. 오피스. 네. 그리고 비중은 40% 6,500원이요. 비중은 40% 6,500원에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혹시 시청자님 이 종목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넘었어요. 1년 넘으셨어요? 예, 중장기로 보느라고 네. 여기를 했는데 떨어지네요. 일단은 이 종목 앞으로도 좀 장기 관점에서 보유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예, 중장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요? 예, 그래 이제 비중이 40%니까 물타기해서 저기 됐는데 네. 10,000원 돼서 안 팔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해서 10% 떨고 뭐 7,000원 되면 10% 떨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 그러세요? 일단은 이제 40%의 비중이 그동안 계속 하다 보니 40%까지 늘어난 것이고 이제 좀 줄이면서 가실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저도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이 회사 소프트웨어 솔루션 판매가 나쁘지 않았어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오늘 또 국가 관련돼서 이야기 나온 게 지금 국산 AI 업스테이지랑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오늘 나라에서 뭐 1조 투자 소식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도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강하게 어쨌든 이러한 이슈와 모멘텀에 좀 맞물려 있을 수 있는 재료 자체는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책 관련돼서도 최근에 AI 관련돼서 뭐 어떤 당이 되던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이제 정책을 내놓을 때 우리가 AI 시장에 투자를 계속해서 좀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 들어서 지금 정부 정책 관련돼서 이야기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힘을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힘이 살짝 둔화됐다라는 느낌은 좀 받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AI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번에 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때도 느꼈지만 AI 시장이 확장 국면이냐 아니면 약간은 좀 이제는 고점을 찍었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빅테크 기업 실적에서도 봤고 또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을 할 것이고 또
회사에서 AI를 업무에다가 이제 활용을 하면 활용도도 되게 올라가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을 봐서는 이제 AI 관련돼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쪽의 확장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저도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실적도 나쁘지는 않아서 괜찮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이번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가격이 6,300원의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줬죠. 근데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6,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6,500원의 가격대가 시장에서 이제 형성이 되면 40% 비중은 너무 많으시니까 매수가 이상의 수익권에서부터는 20% 정도는 저는 수익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거래량이 만약에 붙으면서 이번에 상한가 갔던 6,20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가격대인 7,000원의 가격대도 다시 한번 좀 가능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속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청자님이 40%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내 매수가 이상에서의 수익권이 도달했을 때는 분할 매도 계속하면서 적어도 최종적으로는 20% 정도는 비중을 꼭 반드시 줄여두시고요. 남은 비중에 있어서는 7,500원의 이상까지도 저는 한번 중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7,500원 정도에서 뭐 10%,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10,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긴 하니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10,000원을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종목은 40%의 비중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쭉 가져가시면서 단기적으로만 20%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